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라클 웨비나데이 두 번째 세션입니다. IT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산업의 이슈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라클 코리아의 김현일 선생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여기 보면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우리가 보통 이제 건설업 하면 컨스트럭션 썼거든요, 옛날에. 네. 제 기억에. 근데 요즘 또 ENC란 말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엔지니어링. 네. 이렇게 E를 붙인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는 이제 주로 건설, 네. 건물을 짓거나 주로 뭐 시공, 시행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는데 이제 그런 쪽에들 많이 집중을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 또 새로 나오는 그 랭귀지 자체가 또 새로운 신조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네. EPC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EPC. 네, 건설업계에서. 네네. 그래서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능력의 회사가 되고 싶어 하는 게 대부분의 뭐 글로벌 컨스트럭션 회사나 이런 쪽 네. 갖고 가는 방향이고 비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엔지니어링 쪽, 그 설계니 그런 연구 개발 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뭐 건설에 대해서 컨스트럭션 쪽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기업들, 특히 뭐 백태린이 글로벌 컴퍼니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회사들은 대부분의 모든 역량을 이제 엔지니어링 쪽에 집중을 시키고. 시공 쪽이 아니라. 네. 그래서 나머지 시공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프로큐어먼트 쪽, 협력업체 그런 부분 쪽에 이제 발주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네. 시행업체나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잘 코디네이터를 해서 건설까지 마무리하는. 결과적으로는 뭐 턴키 베이스의 모든 것들을 다 한 건설회사가 하려고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처음에 설계서부터 네. 전체 시공 나중에 감리까지. 그렇죠. 뭐 예. 그 엔지니어링까지 다 네. 모든 걸 다 하는 전체적으로 거죠. 다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아무래도 그 인더스트리 네. 좀 하면 그 지금 이제 ENC 그 건설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뭐 비즈니스 환경은 좀 어떤지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제가 오늘 뭐 짧은 기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네.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쪽에 대해서 간략히 오버뷰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 글로벌 업체나 향후에 좀 리딩하는 컴퍼니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향후에 나가려고 하는지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방향성을 대해서 뭐 드라이버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방향이나 어떤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요건들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쪽에 뭐 건설회사 쪽의 사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네. 한국이랑은 약간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어떤 네. 부분이 좀 다른지 말씀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즈니스 환경을 보면 뭐 지금 현재 뭐 다 똑같아요. 우리 터프죠? 모든 점점 분야가 다 터프니까 터프인 모든 것 게 같아요. 지금 뭐 경쟁도 굉장히 심해지고 그리고 가장 주된 원인은 이제 먹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 뭐 공사나 이런 부분에 이제 발주량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하면은 뭐 큰 데서 좀 갖고 가고 나머지는 조그만 회사에 좀 갖고 갈 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파이가 좀 나눠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파이 자체가 워낙 작다 보니까 경쟁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그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은 점점 마진은 줄어들고 네. 아무래도 뭐 출혈 경쟁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그 금액을 가지고서 공사를 또 정확히 정해진 시간에 성공적으로 끝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나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위험 같은 것도 좀 많이 커지고 현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비단 뭐 건설뿐만이 아니라 제조업도 마찬가지고 네. 다 마찬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먼저 국내 현황 한번 보고 네. 해외 네. 뭐 나눠서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국내도 요새 만만치 않아요, 그죠? 그렇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분양하면 거의 대부분 네. 다 팔리는 현상이었지만 지금 벌써 한 몇 년 들어서 계속 침체면으로 국면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지어놔도 팔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요즘에는 이제 파이낸셜 프로젝트라고 그랬고 건설을 할 적에 옛날처럼 뭐 그 입주하실 분들의 돈을 받아서 건설하는 거는 이미 지났었고 이제 먼저 다 져놓고 후분양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 파이낸셜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은행 쪽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기금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거나 건물을 지은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해서 그 돈을 갚는 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고객들한테는 좋은 점이 있었는데 시행사니 시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금융에 대한 그런 어떤 파이낸셜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많이 됐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자금 압박은 굉장히 심해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뭐
플랜카드 같은 거 많이 붙여져 있는데 일단 먼저 뭐 1억만 내고 와서 살아보다가 네. 3년 뒤에 뭐 사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은 현재 자금 압박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강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건설업에 대한 전망들을 뭐 CEO 건설 CEO 한 100분한테 여쭤봤었는데 대부분은 다 안 좋아지고 있다고 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네.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 안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규모 자체도 점점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먹거리 자체가 워낙 없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국내는 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라클 같이 오라클에서도 이제 이런 인더스트리 섹터를 맡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네. 부서들이 아무래도 인더스트리 경기가 나빠지면 그 인더스트리가 네. 영향을 많이 받죠. 예, 아무래도 뭐 영향을 받죠. 그렇지만 그리고 전략을 세우실 때도 어떤 경기 전망 같은 것도 보통 보시나요? 저희도 물론 그거는 참조를 하죠. 그럼 건설업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바닥인 것 같은데 네. 이거 그래도 계속 또 올라갈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언제쯤 뭐 보세요, 그거를? 희망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이제 뭐 대통령도 바뀌고 뭐 새롭게 시작이 되면서 네네. 좀 바닥이 올라갈 것 같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IT 쪽이다 보니까 저희가 늘 슬로건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위기가 곧 기회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늘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는 뭐 투자를 안 해도 되지만 외려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좀 더 투자를 해서 네. 한번 저 바닥을 치고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을 한번 만들어보는 차원에서 저희 쪽 IT 솔루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뭐 제가 CEO가 아니다 보니까 네. 예, 그 부분이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ROI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이 얼마나 또 빨리 뽑혀질 수 있는지 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돼서 이렇게 뭐 만만치는 알겠습니다. 않습니다. 근데 제가 뭐 기사를 요즘 기사 보면 건설 관련된 기사 보면 네. 뭐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해외 건설 수주량이 네. 국내 건설 수주량보다 이제 더 많아진다. 그렇죠, 뭐, 예. 그런 말도 있고 그만큼 이제 해외 건설 수주도 되게 뭐야 활발해지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 그 중동 쪽 오일머니에 대한 부분이 계속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뭐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할 만한 사항은 이제 남미 쪽 같은 데에 발전 플랜트 같은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도급 순위 10위 안에 있는 부분들의 건설 회사들은 이제 남미 쪽이나 이런 플랜트 사업 쪽으로 많이들 포커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증가 추세는 해외 플랜트 쪽에 좀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뭐 희망합니다. 올해는 좀 국내 경기도 좀 좋아져서 네. 건설도 좀 많이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해외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네. 우리나라 이제 그 도급 순위 10위 안에 있는 기업들은 한참 됐습니다. 외국 쪽으로부터 발주를 하는 부분.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현재 건설뿐만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쪽 파트도 좀 많이 참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플랜트를 만든다면은 뭐 그냥 도로 까는 것보다는 그렇죠. 엔지니어링 부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그렇죠. 같긴 많이 해요. 복잡하죠. 예,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 자체에도 또 구매를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뭐 건설에 뭐 자동차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플랜트 사업을 한다면 뭐 터빈부터 엔진 시작해 갖고 여러 가지 설비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으로 많이들 지금 좀 그 업무 역량이나 그 범위를 좀 많이 확장을 하려는 게 도급 순위 높은 네. 회사들의 바람이죠. 비전도 되고. 저 같은 문외한도 얼핏 네. 상식 조사할 때 이게 국내만이 아니라 네. 이제 해외로 나가야겠다. 예? 네. 뭐 해외도 나가도 뭔가 전문성을 갖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렇죠. 좀 이걸 네. 좀 그 전문성을 약간 좀 더 세분화 시켜가지고 네. 어떤 항목들, 어떤 분야를 네. 좀 더 하면 좋을까? 네.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교량이니 그다음에 도로공사 같은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좀 전에 사회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네. 플랜트 사업이 사실은 굉장히 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수주 영역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원자력 발전이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요즘에 이제 뭐 그 환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어서 이제 그린 에너지 쪽으로 뭐 풍력이니 조력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의 니즈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쪽도 이제 지금쯤 뭐 플랜트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이제 시작 단계지만 네. 걸음마 단계지만 이제 향후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니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쪽에서도 좀 더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전망이 좀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곽강을 좀 받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뭔가 특히 이제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네. 에너지 관련된 분야에 뭔가 이런 그렇죠. 노하우를 잘 쌓아놓으면은 뭐 시작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작 자체가 해보냐 안 해보냐의 차이도 또 많이 있을 수 그렇죠. 있고요. 예, 그래서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꼭 대기업, 우리나라의 10대 기업뿐만 아니라 건설, 네. 우리나라의 중견기업들도 네. 이런 건 다 알고 있을 테고, 우리도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네. 변신하고 성장해야겠다는 네. 생각 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말로만 네. 뭐 사업만 해외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역량이 또 갖춰져야 뭔가 영역 되고. 갖춰야 되고 네. 내부에서도 뭔가 이런 것도 예. 갖춰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뭔가 전제 조건이랄까? 영향들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진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경쟁이 또 심해지다 보니까 그 네. 처음에 수주를 하고 나서 목표 이익 같은 거를 대부분 기업들은 세웁니다. 그래서 네. 이걸 수주를 하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득을 남길 것이냐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달성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복잡해지고 그리고 기존에는 사실 굉장히 화랑이고 경기가 좋을 때는 어느 프로젝트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두 개는 좀 뭐 저희 용어로 뭐 악까지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손해보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더라도 나중에 네. 이제 또 이득을 보는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가 되면서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경쟁도 심해지다 보니까 수주해오는 물량도 적어지고 네.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실 일정이나 원가 쪽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좀 타이트해지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주로 일정에 대한 납기 준수가 가장 컸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저러한 목표이익 달성이나 위험 네.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원가 쪽에다 굉장히 많이 집중들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네. 자, 그럼 이제 기업에 있어서도 뭔가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고민들을 되게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네. 고민들은 계속 하셨었는데 이제 강조가 됐던 부분이 이제는 일정 쪽에서 원가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그런 트렌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실제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대기업들, 글로벌 컴퍼니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뭐 도전 과제, 네. 챌린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하나인데요.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그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이제 뭐 수주 단계에서부터 견적을 하고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 계획을 세우고 네.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전망까지 하는 그런 부분 중에서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통해서 거기에 가시성을 확보하자는 게 제일 네, 큽니다. 네. 그러니까 수주를 하고 있는 경우도 보면 좀 뭐 재밌다라고 재밌지는 사실은 않은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모든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분들 머릿속에 있지 이렇게 그렇죠. 뭔가 가시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뭔가 이 파이프라인 계량화도 안돼 있고요. 예, 그 매출 계획 같은 거를 서로 회의를 할 적에도 보면 된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딜에서 실패하는, 네. 로스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건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그 수주 산업에서 수주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네. 뭐 저희 쪽 용어로 뭐 윈 레이시오, 네. 수주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그리고 어떤 고객이 향후에 몇 개월 뒤 또는 1년 뒤에 우리 쪽에 고객이 돼서 우리가 수주할 확률이 있냐, 뭐 리드 매니지먼트, 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척돈이 그다음에 예산 대비 공사 원가가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 그리고 네. 향후 이대로 계속 프로젝트 공사를 진행을 해도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익이 정말 달성이 될 수 있을지 네. 향후에 발생되는 원가는 얼마가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챌린지도 있고 좀 관리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큽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 리소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도 지금 뭐 노령화 세계로 이제 노령화 국가로 이제 접어들면서 뭐 초노령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뭐 인력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제 좀 더 각각의 인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옛날처럼 그냥 무조건 사람만 투입해 갖고 건설을 하는 시기는 좀 지났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에 대한 전사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가 어느 부분인지 네. 우리가 만약에 플랜트에 대한 부분을 내년도에 수주를 많이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플랜트에 필요한 리소스를 미리 좀 신입사원을 뽑든가 경력으로 뽑든가 뭐로 이러한 리소스 플랜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주 단계에서부터 전망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돼야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목표 이익에 대한 부분.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이 사실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정해져 있고 공사 원가는 정해져 있고 그 마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사를 수행을 하면서 계획보다 좀 더 적게 사용을 해서 내부 원가를 줄이면서 마진을 높이는 그 방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다 잘 그 프로젝트나 공사를 잘 관리할 수 있느냐, 네. 리스크 관리를 잘 할 수 있냐, 원가나 일정 측면에서. 그래서 그 세 가지 부분이 뭐 글로벌 컴퍼니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모든 국내 건설 업체가 같이 갖고 있는 어떤 도전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도전 과제를 네. 뭐 실제로 기업에서 뭐 이제 이 도전 과제를 뭔가 이루려면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이거 열심히 해봐. 네. 안 될 거.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늘 얘기하는 잘해봐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죠. 뭔가 잘하기 시스템이 위해서. 있어야 될 거 네. 아닙니까? 그 시스템을 뭔가 그 이미 많은 경험이 있는 데서 제공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오라클이 이제 그런 대안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뭐- 오라클의 대안은 어떤 겁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오라클의 대안일까? 네. 시스템. 네. 대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늘 ERP니 이런 쪽에서 화두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얘기를 많이 네네. 드리고 있어요. 근데 네.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부분은 사실 이제 저희가 IT 솔루션을 가지고 글로벌 컴퍼니 쪽에 적용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 프로세스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가서 네. 그 현업분들 건설 회사 쪽에 나오는 그런 날리지 같은 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서 솔루션에다 집어넣어서 그렇게 패키지처럼 만든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그래서 크게 보면은 뭐 플랜도 C 해서 계획단, 실행단, 그다음에 분석단 크게 세 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계획단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주 영역의 기회에 대한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실행단에서는 이제 프로젝트 수주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소스 계획이나 원가 계획이나 일정 수립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실행해 가면서 원가 부분에 대한 집계, 그다음에 그 특정 타스크나 액티비티에 대해서 진척도 같은 게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를 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전망이니 분석이니 하는 부분은 이제 향후에 우리가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공사가 네. 끝났을 때 과연 예상하는 원가는 얼마나 발생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나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슈는 또 뭐가 있고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하는 분석 단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러한 부분들의 각각의 업무별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고객분들이 좀 더 공사 관리나 이런 부분을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네. 저희 쪽 비즈니스 플로우 같은 거를 보시면 이제 처음에 영업 및 수주 단계, 그다음에 견적, 그다음에 그 견적이 제대로 돼서 비딩을 해서 제대로 견적이 아주 최저가로 견적이 돼서 저희가 입찰에 성공을 해서 수주를 하게 됐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수주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뭐 협력업체를 갖다 소싱을 하면서 그렇죠. 구매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뭐 외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관세나 이런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리드 타임 같은 걸 고려해서 미리 구매 발주 요청을 선발주를 한다거나 그래서 그런 계획단에서 리소스 계획, 네. 일정 계획, 원가 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서 계획 대비 실적이랑 이제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거죠. 진도가 늦춰지게 되면 지연에 대한 원인을 찾고 인력 투입을 좀 더 많이 해서 빠르게 할 건지 아니면 다른 일정을 좀 더 조정을 해서 그 일정을 맞출 건지 원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더 원가에 대한 부분을 증액을 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쪽의 금액을 좀 더 줄여서 이쪽에다 변경을 해서 좀 투입을 할 건지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 네. 프로젝트 관리의 가시성을 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업무 플로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 뭐 재무별, 그다음에 구매 자재, 원가 관리, 경영 기획들이 이렇게 매핑이 되면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면 이제 특히 이런 엔지니어링 컨스트럭션 분야에서는 그런 원가 관리, 네. 돈, 네. 그다음에 납기 그렇죠. 두 일정 가지가 관리.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가장 키죠. 근데 이제 뭐 그 부분을 모르셔서 못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항상 모든 기업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범주에서 봐야 될 것 같은 근데 시스템에서. 이제 늘 알고 계셨는데 이제 요즘에 들어오면서 경기 자체가 줄어들고 그 수주 물량도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그 원가에 대한 목표 이익에 대한 부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파이낸셜을 하면서 이제 그 대출이니 이렇게 받아갖고 하다 보니까 그 목표 이익을 다 예상을 해서 자금 관리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거기가 만약에 제대로 달성이 안 되거나 뭔가 문제가 발생된다면 회사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도 잘 하고 계셨지만 이번 요즘 들어서는 이제 원가 쪽에 특히 이제 그런 아까 부분이 시공 강조가 쪽이 많이 되고 아니라 있죠. 예. 아까 플랜트라든지 그렇게 엔지니어링 쪽이 네. 강조되는 부분야에서는 어떤 그 일단 공정 자체가 프로세스가 되게 복잡해지고 예, 맞습니다. 처음 하는 네. 분야도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럴 때 이런 시스템이 잘 받쳐줘야지만 네.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죠. 맞습니다. 자, 뭐 이건 각 분야별 예, 업무별로 그래서 이제 나눈 업무별로 거네요. 보시면 주로 이제 그 매니지먼트 측면이랑 오퍼레이션 측면 두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 쪽은 영업 쪽이랑 견적, 네. 그다음에 공사 실제 실행하는 관리 부분이 되겠고, 매니지먼트 쪽은 이제 주로 뭐 백오피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재무회계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표액을 가지고 자금 관리하고 계획하고 관리 회계 파트가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짚고 넘어갈 게 저기 이제 오퍼레이션 쪽에 견적 관리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저 부분이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는 분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범위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견적이라면 계산 견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산 견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품셈 관리도 이루어져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일일 대가는 이런 부분이 다 관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관리는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포함해서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은 좀 제외됐다고 보고, 저희가 견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그 공사나 어떤 플랜트 사업을 할 때 공사 유형별로 이렇게 유형들이 있거든요. 이게 교량 공사다, 도로 공사다, 아니면 주상 복합이다, 아파트 건설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대부분의 뭐 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다음에 심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컨스트럭션 인포메이션 매니지먼트라 해서 이렇게 어떤 스트럭처, 표준 스트럭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량을 하나를 갖다 짓는다라고 했을 때, 거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리소스나 거기에 투입되는 공수 같은 것들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원단위 단가를 관리를 하면서 그거를 이용해서 영업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에 대한 또는 뭐 주상 복합에 대한 어떤 특정 아파트에 대한 견적 같은 걸 요청을 하면 그러한 유형들의 표준 품셈에 대한 부분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네. 그거를 이용해서 견적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건설 유형별 원가 정보의 네. 관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견적 관리고,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계산 견적이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패키지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면 쪽에 출도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 들어가는 리소스들이 다 나와줘야 이제 그게 네. 계산 견적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거랑은 약간의 좀 갭 차이가 네. 있다는 걸 좀 감안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런 그 뭐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가 뭐 공중에 하나만 있는 거 되게 복잡한 거기 때문에 솔루션도 하나 단일 솔루션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예. 보면 뭐랄까요, 좀 스위트 형태로 네, 여러 맞습니다. 조합이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어 있나요? 되게 많은 솔루션들이 같이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이런 걸 다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다 사면 좋아하시겠지만 예, 잘 사면 뭐 네. 감사할 뿐이지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각각 그 사업 군별로 네. 예를 들어서 뭐 프로세스 매뉴팩처링 쪽이다. 그럼 거기에 맞는 솔루션 맵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루션 네. 맵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 쪽이 그 특화된 솔루션들, 패키지들을 갖다 이렇게 매핑을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 전체 예를 들면 건설 ENC 쪽 인더스트리에 맞는 오라클의 솔루션 구성도는 저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영업 파트 쪽 부분, 그 다음에 뭐 오퍼레이션 부분,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부분.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매핑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 다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사주시면 감사하고, 다 사는 데는 다 이용을 해서 하는 데는 그렇게 네. 많지는 없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것도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국내 쪽에도 보면은 대부분 그 자체 뭐 저희 쪽 용어로는 레가시라고 그러는데 네.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고 개발하신 시스템들이 꽤 있습니다. SI성으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들 건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패키지 쪽의 장점을 고려를 해서 어떤 부분에 솔루션이 적합한지 또 이렇게 해서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시는 부분이죠. 네. 예.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제 수주 견적을 하기 위해서 마케팅 쪽이나 세일즈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널리틱스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 쪽 용어인데 이제 그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어떤 가시성 확보,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분석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어널리틱스라고 네네.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비즈니스 오퍼레이션은 이제 주로 가장 키죠. 뭐 공사 네. 관리 쪽, 그렇죠. 그다음에 구매 발주, 캐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솔루션 매핑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administration 쪽은 이제 주로 재무 쪽이나 사업 계획 쪽. 네. 우리가 수주 물량이 얼마가 될 거고 내년도에 우리 사업 계획 같은 거 수립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사실 업무나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은 저 기술 기반에 대해 그렇게 크게 관심들은 없으신데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 부분이 사실 중요한 게 뭐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게 네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복잡한데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레가시 쪽의 솔루션과 그다음에 이제 패키지 쪽의 데이터의 연계가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사관리 솔루션은 개발한 거나 아니면 로컬 솔루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재무 쪽에 대한 건 뭐 패키지를 쓰고 있다. 그러면 재무에서 발생된 원가들, 경비나 재료비 구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프로젝트, 로컬 프로젝트 쪽 관리에 대한 쪽으로 이제 원가 정보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뭐 인터페이스라고 그래갖고 데이터를 읽어서 넘겨주고 뭐 했었는데 지금도 뭐 넘겨주는 방법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소아 기반으로 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상호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고에 대한 어떤 내가 데이터 줬다, 내가 받았다 이런 컨펌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더 어떤 정확도를 좀 높인다라고 할까요? 아니면 안정성을 높인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구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특히나 건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개발한 솔루션들이 많이 있고 그걸 연결하는 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포인트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러한 기술 기반에 대한 어떤 유연성이나 적합성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국내 사례 같은데 포스코. 네. 네. 그래서 포스코 ENC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 사례를 갖고 온 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건 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박스 쳐놓은 관리 회계, 자금 관리, 네. 그다음에 일반 회계, 그다음에 프로젝트 원가 네. 이렇게 네 부분만 저희 쪽 솔루션을 사용을 해주셨고 네. 수주 영업이나 인사 쪽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 그다음에 SEM 쪽 기업의 어떤 운영 계획인 이런 부분들은 다 레가시로 개발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프로젝트 관리 PMS,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PMS도 자체적으로 개발하셨던 걸 갖고 계셨었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그 인터페이스 접점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게 아까 제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인프라스트럭처가 얼마나 유연하고 잘 연계가 되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강조가 된 부분 사례였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모든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그 솔루션이 다 들어가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구축을 잘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효과 같은 부분도 굉장히 좋게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원가 정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네. 무엇보다 이제 결산 일정 같은 거 굉장히 좀 빨리 단축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거 네. 그런 부분이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이죠. 왜냐하면 원가 쪽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실행 예산을 얼마나 정확하게 세우느냐. 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모든 실제 원가, 공사 원가가 발생돼야지만 목표이익의 달성 부분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짧아지고 정확해졌다는 게 하나의 특기 사항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렇게 회사에서 뭐 보통 모든 건설 회사들이 자체 아까 SI성으로 만든 네.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들하고 우리 많이 패키지하고 있죠. 예. 이제 어떤 그 API 같은 것들이 되게 네. 유연하게 제공이 되는 거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다음 일본 사례인데. 네. 네. 그래서 일본 사례를 가지고서 말씀드린 건 뭐 저희 자랑을 하려는 부분의 의도도 약간은 있지만 네. 그거보다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카지마나 하세코 같은 그런 여러 그 굴지의 일본 건설회사 쪽에도 보면은 그 구축 영역을 보시면 재무 경관 쪽에 대한 부분은 다들 ERP 패키지가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공사 견적을 위한 어떤 공사 원가나 이런 부분은 네. 부분적으로 도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모든 패키지 전체가 저희 쪽 용어로 뭐 빅뱅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모든 게 한 번에 다 들어가서 하는 것이 네. 아니라 그 기업이 현재 갖고 있는 어떤 이슈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어떤 솔루션이 최적인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합리적인 거죠. 네. 일본 건설회사가 그런 식으로 먼저 이슈를 파악을 하고 어떤 솔루션으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재무 경관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구현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스칸스카. 예. 이건 뭐 스칸디나비아? 예, 스웨덴 쪽 네.
회사인데요. 여기도 뭐 글로벌 5위 안에 들고 있는 건설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스칸스카 같은 경우에는 적용 범위가 인사관리, 공사관리, 재무회계, 경영관리 거의 영업 빼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은 다 오라클 패키지로 도입을 하셔서 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레가시 가지고 유지를 하고 하겠지만 현재는 이제 발전하고 그다음에 아까 비전에 대한 뭐 EPC 쪽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자체 개발하는 것보다는 패키지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시는 게 좀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사례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IT 인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다른 인더스트리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계속 많이 늘어나는데 IT 분 하신 분이 뭐 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업무량을 다 커버하실 수가 힘들기 때문에 지원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업그레이드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패키지 자체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10가지가 있는데 우리한테 적합한 건 한 두세 가지다. 그럼 두세 가지를 쓰고 계시다가 기업도 성장이 되고 뭐 해외 글로벌한 부분도 확장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나중에 또 보고서 필요한 기능 한 뭐 서너 가지를 더 쓰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에는 패키지로 가시는 게 좀 더 어떤 빠르게 기업 환경 변화나 이런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패키지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IT 인원이 워낙 적더라고요. 건설 쪽이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적용하는 부분도 어렵고.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계는 이제 패키지하고 SI가 같이 혼용되어 있는 형태라고 네, 보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두 번째 게스트이신 두 번째 세션 여러분 게스트 두 분이십니다. 장명호님 나오시죠. 네. 자, 안녕하세요. 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제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이따 하고 여러분 질문은 여러분들 궁금해서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아까 이런 것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건 다 공감이 되겠을 예.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죠? 맞습니다. 요즘 이제 돈이 문제예요, 돈 요즘.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예.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오늘 제시해 주겠다고 나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앞에서 김효일 선생님께서 그 건설 회사의 IT 트렌드나 네.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모든 뭐 사장님들 다 네. 고민 똑같이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그걸 집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용입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조사 기관에서도 그 중견 기업의 IT 정보화를 가장 방해하는 건 네. CEO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비용인데 비용. 네. CEO 분들한테 물어본 가장 큰 이유가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용이 가장 큰 네. 문제입니다. 자, 근데 비용 하면 너무 좀 추상적인 것 같고요. 네. 비용도 우리가 좀 이렇게 구체화시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네. 건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그래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절감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용이 어떤 부분에 소요가 된다. 네. 그리고 그러면 그 각 비용별로 네. 어떻게 비용이 지출되며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에 네. 대해서 오라클이 지금까지 고민했던 부분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그렇게 줄여진 비용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가까지 네. 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보통 이제 건설 ERP를 도입할 때 얼핏 생각하는 게 뭐 이렇게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 네, 하드웨어 있을 거고 네,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서비스가 돼 있을까요? 뭘까요? 컨설팅 뭐 예, 컨설팅 서비스라고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뭐 지금 화면에 뭐 보이실 텐데요. 크게 보면 ERP라는 걸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합니다. 라이센스 부분, 네. 하드웨어 부분, 그리고 실제로 그 하드웨어와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구축하는 그 컨설팅 비용인데요. 네. 또 라이센스만 일단 좀 자세히 보더라 해도 그 ERP뿐만 아니라 ERP 외에 뭐 미드웨어라든지 네.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계정 관리, 리포팅 툴, BI ERP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그 여타의 그 소프트웨어들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지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도 그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종류인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사용량이 얼마 정도인가에 따라서 일단 하드웨어 스펙이나 사양이 정해지고 그렇죠. 네. 또 뭐 실제로 서버를 자체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쪽에 맡겨서 서비스를 받을 건지에 대해서도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코스트는 이제 실질적으로 컨설턴트가 와서 오라클 라이센스 아니면 ERP 라이센스를 가지고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거고요. 그 플러스 커스터마이제이션, 애드온 개발이라고 하죠. 그런 쪽하고 컨설팅은 특히 인터페이스가 많습니다. 네. 레가시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하는 비용 그런 비용들이 컨설팅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세 번째 부분이 제일 그 비중 높은 거죠. 전체 네. 중에 한 70% 정도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뭐 라이센스가 이보단 작지만 줄일 수 있는 건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일단,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자,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건지. 네. 제일 좋은 건 다 공짜입니다가 제일 좋은데 네. 예, 그렇게 할 수는 없을 테고 또. 예.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중견기업만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 굉장히 그 전산 담당자분이나 경영기획 담당자분들 만나 보면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시고 네. 좀 저렴하게 안 되느냐, 저렴하게 안 되느냐는 욕을 많이 받아요. 네. 근데 사실 저는 공짜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네. 정말 간절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공짜로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일부 이 공짜로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네. 제가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은 ERP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네. 그래서 저희 ERP를 저희 JD라는 저희 중견기업용 ERP를 구매하실 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인 웹로직 네. 예, 이것도 마켓 1위의 제품이죠. 그렇죠. 그리고 리포팅 툴 그리고 BI. 싱글 사인온의 계정 관리 그리고 BI 쪽 부분까지 네. 그리고 아까 전에 김현 선생님께서 SOA 부분을 얘기하셨는데요. SOA의 기반이 되는 그 툴까지 같이 드립니다. 네. 그래서 ERP 라이센스만 구매를 하시면 그 주변에 여타의 그 라이센스를 추가로 구매하실 필요가 여기 없는 거죠.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 다 다 주어지는데요. 주어지는데 왜 빨간색은 조금 아, 조금 더 인지도가 좋은 많은 건데 제품들. 좋은 건데 예. 이것도 무료 예, 주는다. 설마 이것까지라는 예. 오라클 오케이. 데이터베이스 굉장히 네. 유명하고 마켓 쉐어 1위고 네. 그 제품의 스탠다드 에디션 버전을 네. 예, 번들로 제공해 자,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이렇게 다 번들로 돼 공짜로 주면 좋지만 네. 이것도 다 원가가 있는 거다 그럴 네, 텐데 맞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공짜로 이렇게 주어질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ERP는 JD 에드워드라고 네. 저희가 7년 전에 인수한 그렇죠. 제품이에요. JD에서 막 했어요. 예. 그래서도 막. 그래서 그 ERP 제품은 어떠한 OS든 데이터베이스든 미드웨어든 상관없이 네. 지원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저희 오라클 ERP를 구매하시면서 뭐 타사의 데이터베이스나 오케이. 미드웨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몇 분 계셨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저 오라클에서 그 모습은 못 보겠다. 아, 오라클 ERP 고객이 오라클 DB에서 운영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번들로 제공을 하자라고 네. 예, 이게 시작이 됐죠. 네. 왜냐면 이게 또 타사과 하게 되면 나중에 뭐 그 유지 보수 여러 가지 그렇죠. 또 복잡해지니까 예, 그럴 고객 바에야 입장에서도 예. 네.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네요. 이게 전략적인 그렇죠. 거.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쪽은 절감되기 만만치 않고 이건 어떻게 절감될 수가 있을까요? 하드웨어 쪽은? 아까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하드웨어나 뭐 OS, 뭐 DB나 하여튼 인프라에 대한 네. 전체 인프라 거의 대부분 상용화되어 있고 판매 중인 모든 DB나 그 인프라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새로 ERP를 도입하실 때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를 네. 활용하실 수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하드웨어나 뭐 DB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이런 장점이 가능한 이유는 이 어플리케이션 단하고 밑에 인프라 단하고를 연결하는 툴즈라는 레이어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밑에 인프라가 어떻게 바뀌던 구축된 어플리케이션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보통 ERP를 구축하시면 10년 이상 사용을 하시는데 하드웨어는 5년 주기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럼 밑에 하드웨어가 5년 주기로 바뀌더라도 위에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은 불필요한 업그레이드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네. 이 부분도 굉장히 비용적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점이고요. 네. 자, 그럼 이것이 또 요즘은 뭐 클라우드, 온디맨드 이런 것도 많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서비스를 받을 때 어떻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프레미스, 온디맨드 또한 가능하고요. 또 그 어플리케이션스 인 어 박스라고 해서 오라클이 이제 하드웨어 비즈니스까지 같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라클의 ERP, 미드웨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하드웨어까지
이 전체 스택에 대해서 네. 그 하나의 세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비용적으로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냐라고 하면 그 하드웨어나 그 각 컴포넌트 간에 별도의 호환성 테스트나 네. 퍼포먼스를 위한 뭔가 여타의 작업이나 시간이 소요될 필요 없이 이미 메이드되어 있는 준비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요. 세트로 구매하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라이센스 부분하고 하드웨어 부분 알아봤지만 그거는 전체 비용에서 이제 한 30%, 네, 20-30% 되는 네. 거고 진짜로 많이 들어간 건 임플리멘테이션 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물론 비용도 절감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가 선진 기법이라든지 그런 노하우를 빨리빨리 익숙하게 해준 것도 그것도 비용 절감이 네, 있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네. 그러니까 ERP 프로젝트의 일단 그 스케줄, 타임 스케줄을 보면 네. 처음에 한 2달 정도 PI라고 해서 현재 업무 에지지를 분석하고 네. 그럼 우리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PI 기간이 한 2달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 3달에서 4달 정도 이제 개발하고 컨피규레이션 하는 그런 작업들. 네. 그러니까 투비 프로세스에 대한 구현 작업을 한 3달에서 4달 정도 하고요. 그리고 안정화 이런 상태, 이런 기간 프레임을 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 네. 연구한 결과 2가지 저희가 오늘 말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요. 오라클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요. 네. OBA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ENC 인더스트리의 기업의 경우 OBA를 이용해서 ERP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ENC 오라클의 수많은 ENC 업체들의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선진 프로세스들을 제공을 해줘요. 레코멘드를 해줘요. 템플릿처럼. 예, 템플릿처럼 제공을 하고 그게 하나의 그렇다고 템플릿을 무조건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옵션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고객이 나에 맞는 프로세스는 이 프로세스구나. 그러니까 베스트 프랙티스의 그 프로세스를 취사 선택을 해서 진행을 네. 하는 거죠. 어. 그렇게 되면 아까 전체 프로젝트의 앞에 2달 정도가 PI 단계였고 또 컨피규레이션 단계가 있는데 PI 단계와 컨피규레이션 단계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죠. 네. 예, 그러면 이제 투입되는 공수도 줄고 기간도 줄기 때문에 비용도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것이 우리가 어떤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그동안 시공마하던 중견기업이 네. 뭔가 엔지니어링 분야에 진입하고 싶을 때 이런 걸 잘 활용해도 되게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이 국내외 선진 사례를 기반으로 한 거고 네. 또 한국 내에 있는 그 고객들이 많잖아요. 그런 고객들에서 도출된 그런 공통의 기능들은 네. 이미 프리 빌트를 해놓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시스템에 VM에 그 세팅을 해놓고 프로젝트 시작한다라고 네. 하면 그거를 기본적으로 얹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한국형입니까? 그러면? 한국형이죠. 한국형. 한국 파트너분들이 네. 한국에서 필요한 뭐 재무 모듈이면 재무에 이런 요소를 네, 네. 프리빌트 해놓은 거죠. 한국에 맞는 뭐 한국에서 시행되는 한국만의 규제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예. 따르는 것들.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서드 파티라든지 네. 협력체 해가지고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뭔가 나중에 마켓플레이스처럼 오픈 마켓처럼 뭐 이런 네. 것들은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것들 그게 사실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라클의 ERP 구축 파트너들이 개발한 그런 뭐랄까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그런 네네. 모듈들이 있잖아요. 오라클 라이센스가 들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 오라클 고객이 네, 취사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뭐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절감시키더라도 나중에 뭐 페이먼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페이먼트도 뭐 유연한 페이먼트 방식이 네. 있는 건지 예. 그거 좀 말씀해 주셨습니까? 네. 제가 앞에 3단계로 고민을 해서 많은 고객들 찾아뵀더니 네. 비용이 많이 절감돼서 좋다. 어. 근데 그래도 예산을 받기가 너무 힘들다. 네. 사장님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나중에 해. 네. 돈이 없어요. 내년에 해. 네. 이런 네. 말씀을 늘 하신다.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서베이도 하고 많이 대화도 나누고 했었는데 한 가지 얘기해 주신 게 비용을 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 네. 없을까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오라클의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서 분할해서 납부하는 방식은 저희가 기존에 제공을 해왔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파이낸싱 팀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을 굉장히 저렴한 그 레이트로 네.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레이트 부분은 이자율 같은 부분은 뭐 고객의 뭐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지만 굉장히 저렴한 이율로 네. 예,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식은 이제 저희가 IBM의 온디맨드 사업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아웃소싱해서 운영하는 네. 그런 사업부와 그 같이 협약을 맺어서 그러니까 저희 ERP 구축 비용부터 그리고 향후에 운영하는 시스템 운영 비용,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 비용까지 네. 전부 다 분할 납부로 사용할 수 있는 아,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회사에서는 뭐 하드도 안 사고 다 그걸 다 네, 안 진행해가지고. 사고요. 네, IBM 데이터 센터에서 알아서 관리해주고 구축해주고 서비스까지. 해줘요. 이거 뭐야 이런 이제 분할 납부라든지 그런 말씀이니까 네. 이제 요새 건설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뭐 경기 안 좋을 때는 이제 부도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네, 연쇄 부도라든지. 네. 그러면 그럴 때 물리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어떤 그런 뭐 제가 걱정할 이유는 네. 없어요. 제가 걱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그 궁금해져서. 부분이 좀 네. 없을 수는 없어요. 그 아. 걱정은 저는 사실 안 하거든요. 네. 저는 사실 안 하는데 저희 파이낸셜 팀에서는 그 걱정을 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기도 하는구나 물리긴. 네. 망하면은. 그렇죠. 오. 그래서 그 고객의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아. 이제 체크하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여기 김석구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는데 커스터마이제이션이 쉬운지. 커스터마이제이션 제가 말씀드린 이 ERP가 제일 처음에 중견 중소기업용의 그다음에 ERP라고 이분이 그래서 로컬레이션 어떤 그 국산화라든지 예. 그거 한글 있잖아요. 한글화라든지 그다음에 커스터마이제이션 같은 것들은 쉬운지 이렇게 네, 네. 물론이고요. 네. 사실 한글이 안 된다는 거는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는 얘기고 네, 네, 네. 로컬라이제이션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엔드 유저 아니, 아까 분들이 왜냐면 선택을 안 하는 베스트 프랙티스 있잖아요. 예. 아까 선진 베스트 프랙티스 템플릿이 돼 예. 있다고 했는데 그 물론 이제 좋은 프로세스지만 네. 선진 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한글하고 완벽하게 돼 있는지 그런 걸 질문하신 것 같은데. 아, 예. 그러니까 모든 그 ERP 화면상에서 보이는 모든 용어는 그 소스는 이 데이터 코드고 네. 그 코드에 연결하는 그 랭귀지는 40개가 넘어요. 네. 그래서 그 소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네. 한글로 바꾸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네. 그리고 기타 한국 정서에 맞는 아니면 한국 법률이나 한국 규정에 맞는 로컬라이제이션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기존 파트너 분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하고 베스트 프랙티스하고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자면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네. 자, 근데 오늘 이것이 대상이 네. 아주 큰 5대 대형사보다는 네. 중견 건설 네, 회사를 지금 맞습니다. 타겟하는 이제 서비스나 제품 같은데, 그럼 보통 우리나라 중견 건설 회사가 이런 걸 도입했을 때 기간이 네.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이제 처음에 계약 맺고 실제로 이제 물론 이제 방식이 아까 같이 온디맨드 뭐 달라지겠지만 네. 뭐 보통은 얼마나 걸리는 건지. 그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다 케이스인데요. 다르겠지만. 네. 일단 기존에 뭐 PMS나 뭐 기존에 개발했던 시스템이 있는 경우 네. 저희의 ERP를 도입해서 인터페이스만 진행을 할 거다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뭐 기간은 짧아질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전체적인 그 아까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빅뱅 방식의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겠다라고 하면 네. 그거는 물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네. 자, 그러면 저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설문조사도 좀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좀 응해주고요. 네, 좀 더 좀 말씀하도록 하고요. 자, 문영진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SAP ERP와 오라클 ERP를 비교할 때 장점이라든지 대표적인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경쟁사 분석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JD 에드워즈의 좀 건설 특히 어떤 이게 건설 쪽의 분야에 있어서 경쟁사가 SAP인지 그것도 일단 구조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다른 데가 있으면 어떤 그런 것들. 네.
그 문영진님이 아까 네.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책 받으실 맞아요. 아, 근데 저에게 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하니 참 이게 참 곤란한데요. 네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중견 중소기업용이라고 말씀드린 그 JD 에드워드라는 ERP의 경쟁 상대는 SAP부터 네. 영림원이나 아. 뭐 도전까지 네.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케이스만 봤을 때 삼양사 같은 회사는 뭐 매출액이 뭐 몇 조 단위의 회사잖아요. 그렇죠. 런 회사들도 JD 에드워드의 ERP를 쓰고 있고 매출액이 180억 하는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하는 그 회사도 JD 에드워드를 쓰고 있어요. 네. 그 말은 5조가 넘는 그런 대규모 기업이 가져야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80억짜리 회사가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간결하고 심플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네. 걸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제품과 딱 어떻게 경쟁이 된다라고 딱 말씀을 꼬집어서 제가 드립니다. 좀 간단히 네네. 말씀드리면 뭐 네. 기능에 대해서 AB부터 Z까지 다 비교할 수는 없고 가장 큰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업은 그 레가시나 개발된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네. 어떤 예를 들면 뭐 재무다 그럼 그 코어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인터페이스 부분이 상당히 많게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관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유연하게 또는 그거에 대해서 잘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관건인데 그 부분은 사실 늘 뭐 얘기를 하듯이 SAP ERP는 뭐 아밥이나 바피에서 이렇게 좀 독자적인 기술 체계를 가지고 기술 기반을 가지고 만들어진 반면에 네. 오라클 모든 솔루션은 오픈 소스. 그래서 네. 저희가 강조하는 게 오픈이면서 인테그레이션을 강조를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기술 기반에 있다 보니까 아, 재무만 쓰면서 뭐 다른 레가시와의 인터페이스 부분 이런 기술 기반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유연하고 강점이 있죠. 저희 오라클이라고 딱 들은 순간에 아 오픈 아, 이것도 인테그레이션 오픈 소스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다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시사 선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아까 그 국내 그러면 뭐 더존이나 영림원, 영림원 근데 더존도 같이 예, 같이 어. 비딩을 붙은 적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비딩이랑은 붙는 게 전체적으로 건설 솔루션에 대한 비딩이 아니고 이제 네. 더존이나 뭐 영림원 같은 경우에는 뭐 더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재무 시스템 재무 그 정도 재무 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입력하고 네. 재무제표 만드는 시스템 저걸 정도의 만들고 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이랑 이제 보통 처음에는 그냥 ERP다 하니까 다 똑같은 ERP라고 생각을 하셔서 비교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사실 비교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네. 하다 근데 네. 얼핏 생각하기는 ERP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그 회사마다 네. 저 중견기업이랑 어느 정도 다 뭐 세팅이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신규 시장이 어디서 발생되는 겁니까? 이런 것이 어떤 그 기존의 어떤 SI성으로 만들어진 ERP가 지금 바뀌어지는 건지 이렇게 패키지나 하면 선진으로 네. 바뀌어지는 건지 그 시장이 보다 많은 건지 아니면 네. 새롭게 뭔가 또 회사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되는 건 어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그 업무에 대해서 건설사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5년 동안 흑자가 나야 5년 뒤에 IT에 투자를 한다.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좀 시세말로 좀 짜다. 네. 투자에 굉장히 네, 짜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필요했던 부분은 재무제표 공시하는 정도의 것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에는 이제 상황이나 기업 환경이 좀 바뀐 거죠. 네. 우리도 뭔가 원가 관리도 해야 되고 공정에 대해서 납기도 준수를 해야 되고 페널티 무니까 뭐 한 방에 그냥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시대가 변한 거죠. 환경도 기업 환경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기능들이 많아지는데 그게 기존의 더존이니 레가시로 개발한 부분에서 충족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네. 막상 개발을 하려고 하니 제가 앞선에도 말씀드렸지만 IT 인원이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걸로 또 커버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뭔가 패키지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지금 현재 이미 큰 데는 시작을 했고 네. 지금 뭐 여기 말씀하신 중견기업들은 지금부터 그런 챌린지는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네. 대기업에서 하도급을 줄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관리나 이런 걸 같이 달라. 네. 얼마만큼 공사가 됐는지 디테일하게 뭐 3위클리 리포트 같은 걸 통해서 일정 체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런 걸 사실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없거든요. 네. 그럼 뭔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좀 불가하니 솔루션이나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좀 커버를 하려는 네. 그런 니즈가 좀 많이 생기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지금 노윤숙님께서 지금 하셨는데 그 아까 템플릿 말씀하셨죠? 네. 템플릿 같은 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달라는 템플릿 자체는 마법사처럼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부분이 프로세스가 다 정해져 있어요. 구매에서 지급까지 이런 비즈니스 플로우가 딱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결제는 뭐 팀장님이 하시고 1000만 원 이하의 결제는 뭐 본부장님이 하셔야 된다. 라는 그런 특화된 요구사항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템플릿 위에다가 조정만 하는 거죠. 조건을 넣어서 네. 5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에 따라서 승인 절차가 어떻게 바뀐다라고 설정만 해놓으면 그 회사에 딱 맞는 승인 프로세스로 흘러가는 그렇게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면 따로 어떤 특별한 이 템플릿을 하기 위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심도 깊은 교육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그런 건 겁니까? 필요 없고요. 자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습으로 하기까지는 좀 부담스럽고요. 자습으로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 구축 컨설턴트들이 다 들어가서 구축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제 네. 그분들이랑 직접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어떤 업무로 이렇게 업무 플로우가 우리가 좀 업무에 이렇게, 대한 규정만 좀 규정만 좀 해주고 그럼 그거는 이제 셋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만들어 가면서 IT 담당자나 현업 담당자한테 저희 좀 뭐 날리지 트랜스퍼라는 용어를 쓰는데 셋업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같이 네. 하면서 이렇게 하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니까 향후에 유지 보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조건 바꾸는 거는 네. 현업에 있는 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는 네. 하실 수 있죠. 간단한 것들. 네. 자, 이승규님, 한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네. 성공 사례의 키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성공 사례 키우소는 제가 국내 거 포스코 ENC도 갖고 네. 왔지만 네. 얼마나 그 레가시 시스템과 잘 연결되느냐. 특히나 지금 뭐 중견기업이나 이 하도급 그 순위에서 이제 중간에서 자리 포지셔닝을 하고 계시는 업체일수록은 사실은 레가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엑셀로도 작업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얼마나 ERP랑 잘 연동돼서 유연하게 연결이 되느냐. 네. 그 부분이 저는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시 6분입니다. 자, 네.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는 걸로 하죠. 네. 저부터. 네. 예, 뭐 제가 많이 알고 있지는 않고 제가 그동안 경험으로 해서 작게 알고 있는 얕은 지식을 좀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좀 비즈니스적으로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나 뭐 30분, 1시간 안에 모든 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고심하고 계신 거나 좀 뭔가 바꾸고 계신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메일 어드레스 네, 예. 보내주세요. 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네. 제 이메일 어드레스는 yeon ION, 네. il IL, 점 찍으시고 kim KIM. 예 그리고 오라클. n마크 하시고 oracle.com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한테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좋고 영업 대표분들한테 저희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시고 회사의 사명을 말씀을 해주시면 그걸 담당하는 영업사원이 바로 항상 24시간은 아니겠습니다. 잠은 자야죠. 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24시간까지는 아니고요. 18시간 정도는 대기하고 있는 네. 오라클의 중견기업 담당하고 있는 영업대표고요. 네. 제가 중견기업을 그 입사 후에 계속 담당해 오면서 많은 고민들도 들어봤고 많은 해결을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같이 고객분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싶고 같이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